안녕하십니까.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.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. 오늘 주제는 죽음을 대비하라입니다. 죽음을 대비하라.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가 될 텐데요. 이 사실은요, 살아서도 중요하죠. 물론 당연히 살아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풍수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살아서보다 사후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살아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, 살아가는 동안에 보람도 있어야 되고, 인생이 태어나서 어떤 정말 불편함 없이 산다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 살아서 고작 100년이죠. 살아서는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. 100년이에요. 그런데 죽으면은 1000년도 되고 2000년도 되더라고요. 영혼의 세계라는 것이. 그런데 왜 죽음을 대비하라고 제가 얘기하느냐면요, 죽어서 내가 사망한, 내가 죽은 그 영혼이 1000년, 2000년도 갈 수 있지만, 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에게 길과 흉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. 가령 매장을 했다고 칩시다. 매장을 하면 그 매장의 길과 흉에 따라서 자손이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. 그러면 내 육신으로 해서, 죽은 육신으로 해서 자손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거 사실이라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. 그래서 저는요,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.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사후에 죽으면 화장할 거냐 매장할 거냐를 결정하는데, 좋은 길지에 매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. 그 좋은 길지라는 건 명당될 수 있는데요, 이 자손들에게는 엄청난 그 효과가 있습니다. 좋은 효과가 있어요. 자손들에게 부도 명예도 화목도 건강도 다 갖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길지라면 당연히 내가 사후에 좋은 묘를 쓰는 건 당연해요. 그런데 좋은 묘지가 없다. 그러면 화장해야 돼요. 화장. 그게 오히려 자손들에게도 좋고 내 영혼에도 좋기 때문입니다. 화장은 해와 득이 없거든요. 사망해서 바로 화장하면 이 재가 되잖아요. 육신이. 그러면 재에서는 기를 발산하지 않습니다. DNA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손에게는 기가 통할 게 없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해와 득이 없어요. 결국은 자손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됩니다. 우리 민족은 본래가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온다 그러면 열심히 일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에요.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이 죽음을 대비하라는 것은 저는요,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 같지만 이것은 뭐 언제라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야 뭐 꼭 매장과 화장뿐만 아니라 또 항상 자기가 어떤 연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에 뜻을 남겼다든가 이런 것도 다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것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? 사회에 나라에 할 말이 많아요. 이걸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상당히 손실이죠.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수십 년간 중요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사회 나라에 알리지 못하고 죽는다면,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냥 사장시킨다면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럼으로써 그 사후에 또 어떤 뜻있는,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 평생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가 없죠.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남기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,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. 그러면
큰 거나 작은 거나 필요하단 말입니다. 누구한테든지 인생 살면서 정말 사회에, 나라에, 아니면 우리 자손들에게 이 귀감이 될 만한 거 꼭 있습니다. 내가 살아서 어떻게 실수로 어떤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. 이런 것도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겠다. 이것도 대비거든요. 좋은 것만 남기는 게 아니고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것, 정말 그 중요해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쁜 걸 겪고 나쁜 일을 당하고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기고 떠나면, 죽으면 그게 흉이 될 것 같지만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존경받게 됩니다. 그분은 참 그렇게 사셨어도 이런 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참 교훈이 되도록 남기셨구나.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는데, 그 죽음을 대비하는 것 중에는 내가 화장하는 게 좋으냐, 매장하는 게 좋으냐, 매장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. 어떤 분들, 제 친구도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. 근데 평소에 풍수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자기는 어디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뭐 얘기까지 저한테 다 했는데, 실제는 그 사람이 갑자기 갔어요. 갔는데 말로만 저한테 얘기를 했지, 그 구입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. 그 땅을. 돈은 많은 사람이야. 돈은 수백억도 되는 사람인데 그 대비는 못했어요. 말로만 했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대비를 못해서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. 또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 중반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하나씩 떠나는 친구들이 있는데, 오래전에 또 간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도 뭐 갑자기 그렇게 일을 당했으니까, 그래서 제가 공원묘지, 그 친구가 이제 천주교 신자라서 천주교 공원묘지에다가 제가 좀 해줬는데, 그 사람도 대비를 못했지만 마침 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은 데로다가 써준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자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. 벌써 10년 넘었기 때문에, 10년이 넘어 15년가량 됐을 겁니다. 자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대비라는 것은 우리 평소에 해야 된다. 풍수가로서 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. 오늘은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라,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. 이거 정말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학자로서 이 말을 또 해야 됩니다.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.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, 우리 국민들은 이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. 안 하고 있어요. 설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,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미래 예측 학자로서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잘못된다. 이 잘못되는 걸 왜 잘못되는지 과정을 분명하게 저는 수십 년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, 아예.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, 그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거, 다른 말도 아니고 이런 말을 제가 막 하잖아요.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. 나라가 잘못된다는 거.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알아듣지를 않는 건지, 듣기 싫어하는 건지, 어쨌든 간에 나라가 잘못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. 그런데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
저는 이상한 거예요.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고, 이미 저는 풍수가로서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흥망성쇠를 다 얘기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예언했습니다. 그 틀린 바가 하나도 없어요.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무슨 대안을 세워야죠. 그런 나라가 이렇게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잘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대안을 대비를 하라고 알려줘도 이거를 못 알아듣고 있다. 참 너무너무 이상합니다. 이게 그냥 제가 흘리는 말 같지만 이거 흘리는 말이 아닙니다. 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느긋하게 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.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젠 1, 2년 사이에 완전히 몰락된다는 사실입니다.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. 잠을 못 자는 소리도 있습니다.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. 제 이 유튜브 강의라든가 제 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가 된다. 이젠 그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지금 뭐 왠지 하여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 참 너무너무 이상합니다. 그러나 어떤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방법론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을 제가 연구한 자로서 이 죽음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